자,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모든 건요, 패킷이라는 아주 작은 데이터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 패킷의 홍수 속에서 딱 위험한 녀석만 콕 집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심층 패킷 검사, 줄여서 DPI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DPI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기술이 정말 강력한 만큼 아주 흥미로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오늘날 네트워크 보안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초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쏟아지잖아요.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단 하나의 위협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DPI 기술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위협을 찾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 뒤에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네트워크 전체를 느려 터지게 만드는 것 같은 상당한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DPI가 대체 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 기술이 어떻게 네트워크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네트워크 장비는요, 우편물의 겉봉투만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소가 적힌 헤더 정보만 보고 아, 이건 저기로 보내면 되는구나 하고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DPI는 여기서 한 걸음, 아니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예 편집 봉투를 확 뜯어서 그 안에 담긴 내용물까지 샅샅이 읽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페이로드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실제 데이터 속을 깊숙이 들여다봐서 숨어있는 위협이나 어떤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근데 편지 내용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디까지가 안전을 위한 정당한 검사고 어디부터가 선을 넘는 사생활 침해일까? 이제 보안과 프라이버시 사이에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긴장 관계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처럼 DPI는 이메일이나 금융기록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까지 싹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막는 데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권한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GDPR처럼 아주 강력한 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규정들은 기업들한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다 들여다보지 말고 꼭 필요한 데이터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해라. 즉,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아슬아슬한 균형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그래서 나온 핵심 전략이 바로 이 지능형 우회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걸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골라서 검사하는 접근법이죠. 지능형 우회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은행 거래 정보나 병원 진료 기록처럼 아주 민감하고 또 신뢰도가 높은 트래픽은 굳이 검사하지 않고 프리패스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 검사의 역량은 해킹 시도처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트래픽에만 딱 집중하는 거고요. 효율적이죠? 자, 이번엔 DPI의 또 다른 골칫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성능 문제예요. 보안을 강화하려다가 오히려 인터넷 속도 전체가 느려지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패킷 하나를 검사하는 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조각조각 날아온 패킷들을 원래 순서대로 다시 착착 붙이고 그 내용을 전체를 샅샅이 스캔한 다음에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그제서야 목적지로 보내줍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렉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느려지는 문제가 모든 서비스에 똑같이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그쵸? 왼쪽에 있는 인터넷 전화나 화상회의는 아주 잠깐만 끊겨도 난리가 나잖아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메일이나 파일 다운로드는 조금 느려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DPI 정책이라면 바로 이런 서비스별 특성까지 고려해서 검사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자, 이제 DPI가 마주한 어쩌면 가장 큰 난관, 바로 암호화 문제와 그 돌파구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인터넷 트래픽은 거의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마치 모든 편지가 절대 열 수 없는 강철 상자에 담겨서 배달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DPI 기술로는 더 이상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된 거죠. 네트워크가 사실상 암흑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의 특징, 그러니까 시그니처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AI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은 내용물이 아니라 행동을 분석합니다. 강철 상자 안은 못 보더라도 그 상자가 오고 가는 패턴이나 무게, 주기 같은 걸 분석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는 거죠. 그럼 AI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신기하게도 내용물은 안 봐요. 그 대신에 패킷의 크기는 어떤지, 어떤 순서로 오는지, 도착 시간이나 전송 간격은 어떤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AI는 수없이 많은 정상적인 통신 패턴을 미리 학습해둬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벗어나는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 바로 잡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공격자가 우리 회사 내부망을 몰래 돌아다니는 내부 확산 같은 움직임까지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똑똑해진 DPI가 제로 트러스트라는 최신 보안 개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대원칙입니다. 예전에는 일단 우리 회사 내부망에 들어오면 우리 편이구나 하고 믿어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그 어떤 사용자나 기기도 기본적으로 믿지 않고 모든 요청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개념이죠. 제로 트러스트를 현실로 만들려면 이 항상 검증이라는 걸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AI로 진화한 DP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 패킷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정책을 적용하는 그런 세밀한 통제 능력을 제공하면서 제로 트러스트 천학에 아주 든든한 기술적 기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DPI 기술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크고 투박한 하드웨어 장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클라우드에서 유연하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되었죠. 그리고 미래에는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AI 기반의 지능형 엔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DPI 기술은 단순한 필터에서 네트워크의 두뇌로 진화해 온 셈입니다. 기술은 이렇게 눈부시게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세계가 점점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지금,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는 것과 개인의 자유로운 소통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기술만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몫이겠죠.